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하면서 지역에서도 오늘 하루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조합원과 경찰이 충돌하는가 하면 공무원 노조 가입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지역 자본으로 광주은행을 인수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전략 부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가 고등학교로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우려의 입장을,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고등학생들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국부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입속을 챙기다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부터 정보슬 아나운서가 저와 함께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 충돌에 지역 노동계도 반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사 앞 시위에서는 물대포와 계란까지 등장해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총파업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사에 진입하려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경찰이 밀고 밀치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경찰이 800여 명의 경찰력에 물대포까지 준비하고 막아서자 민주노총은 계란 던지기로 맞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부는 가두 시위 등을 통해 민주노총 사무실의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80만 노동자의 상징이자 심장인 곳인데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이렇게 무력으로 침탈한 것은 굉장히 많은 국민과 노동자들을 오히려 정권의 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함께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전 선포이고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며 스스로 독재 정권임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한편 통합진보당 모 여성 구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오는 28일 총파업 방침에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도 동참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노정 갈등은 지역에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극한 대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에서도 광주시청과 시공무원노조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로 가입 문제 때문인데 이 배경에 정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 이른바 전공로 가입을 추진하면서 광주시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시노조가 전공로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데 광주시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전공로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단체라며 가입 자체가 공무원법을 어기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불법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불법 단체로 가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을 예정이고, 이처럼 양측의 충돌 이면에는 정부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인 전공로가 정교조처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수년째 정식 노조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노조가 정부의 노동 탄압을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국민을 위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이런 분을 바로 전화합시다. 건의한 것에 대해서 눈에 가시로 보는 게 아닌가. 노조는 또 전공로 조합원이 16만 명이고 광주 5개 구청 노조도 사실상 전공로에 가입한 상태라며 아시아 전당 법인화 문제나 수영대의 파문 등으로 정부와 껄끄러운 광주시가 정부 눈치를 보며 노조를 상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규정대로 할 뿐이라며 노조의 총회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혀 강행하려는 노조와 충돌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른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대학을 넘어 고등학교까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우려를 나타내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고등학생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담은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광주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자보 열풍엔 고등학생들도 동참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대자보 금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대자보가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며 생활지도를 강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의 생각은 교육부와 달랐습니다.
장교육감은 시교육청 간부회의에서 학생들의 표현 방법과 내용 등은 학교가 적절히 지도해야겠지만 무조건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을 들어 학생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해야 한단 말이냐. 사회 현상이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아라.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편으론 대자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편가르기에 악용되는 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이념적, 지역적, 그리고 절대선, 절대악의 이런 이분법적인 이러한 사회 대립 현상으로 발전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자보에 질문을 던진 학생들이 사회에 바라는 응답은 어쩌면 무조건적인 응원이나 반대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열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역 자본으로 광주은행을 인수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로써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의 경쟁으로 압축이 됐는데 지역 환원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뛰어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해온 광주전남 상공인연합이 입찰 마감 시간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입찰 포기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결국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줄 역할을 맡기로 한 사모펀드인 큐캐피탈 파트너스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나흘 만인 지난 20일 갑자기 인수 추진을 중단한 데 따른 겁니다. 광주은행 노조를 주축으로 인수를 추진해온 우리사주조합도 재무 파트너를 구하지 못해서 입찰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지역 자본을 통한 광주은행 인수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는 신한은행과 전북은행, 부산은행이 참여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신한과 전북의 2파전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광주은행 노조는 지역 환원엔 실패했지만 신한은행이 인수하는 건 어떻게든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이 불을 보듯 뻔하고요. 또 나머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지역의 공공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크게 해칠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30일 광주은행을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국엔 무산된 광주은행 인수전에 대해서 열악한 지역 자본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과 함께 지역 환원이란 명분만 앞세웠지 체계적인 전략이 없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집 71곳이 보조금을 빼돌렸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원장들이 차명 계좌를 만들었는가 하면 빼돌린 돈으로 원장들끼리 개똥까지 부었다고 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나란히 붙어있는 전남의 한 어린이집.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이들 어린이집은 개별 법인이지만 마당도 조리실도 하나. 구색만 갖춰놓은 한쪽의 조리실에는 실제로 일하지도 않는 조리사를 등록해놓는 등 2억에 가까운 허위 인건비를 챙겨왔습니다. 이 운영권이 실제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게 완벽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편법을 해서 이렇게 맞춰서 정말 얘들이 좋게 잘하고 또 얘들한테 좀 편리한 상태로 이렇게 하지. 일주일에 한두 차례 근무하는 특별 강사는 상근 보육교사로, 원장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차량 운전은 가족을 기사로 등록하는 등 인건비 지원받는 수법도 갖가지. 국고 보조금만으로도 모자라 학부모들로부터 교재 구입비 등을 2~3배 비싸게 받은 뒤 남은 몫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적발된 광주 전남 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6개월 동안 72명, 새 나간 보조금만 34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원장들은 빼돌린 돈으로 속칭 번호계를 조직해 한 차례에 3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상 회계서류 작성과 점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보조금 관리법 역시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면서 이 같은 횡령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에서 주는 돈은 크게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운영비 정도로, 보조금이 아닌 운영비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부터는 자기가 이렇게 아무렇게 집행을 해도
큰 가이드라인 없이 집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경찰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년 동안 이 같은 불법 사항을 적발하지 못하거나 적발해놓고도 행정처분을 유예해준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도내 건축사 중 3분의 1이 넘는 이들에게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건축사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지어진 한 다가구 주택. 이 건물은 준공 허가를 받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맨 위층에 창문이 새로 생겼습니다. 주인이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한 겁니다. 전라남도는 이런 행위를 묵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승인 검사를 실시한 전남 지역 건축사들에게 대규모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87명. 전남 지역 전체 건축사 수의 3분의 1을 넘고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10명이나 됩니다. 건축사들은 있을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용검사 당시에는 설계 도면과 허가받은 대로 도면대로 시공이 됐으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 즉 다시 말해서 건축주가 임의로 가구수를 증가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준공 이후라도 건축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주의 불법 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형식적으로만 사형승인 검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서류하고 사진하고 현장에서 의심이 가면 분명히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자기가 명확하지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다 못 봤다. 그때는 다 괜찮았다라고 한 게 너무 답답한 거죠. 37명의 건축사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일단 전라남도는 행정처분은 유예한 상태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건축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사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동구 화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100만 원, 광주 서구 LH 광주 전남 지역부 사업관리팀에서 104만